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경진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대통령 후보 세 분에 대한 그런 평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간 동향이라 해서 요새 그 대통령 선거가 D-한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여론의 동향들, 그리고 어떤 그 전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대통령 후보 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뉴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경력 의혹이나 혹은 학력 의혹 등이 나오면서 민주당들이 모처럼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보다는 사실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검증이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엄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아마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후보가 초미에 관심이 된 부분들도 아마 있었지요. 줄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어떤 네거티브들이 지속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설령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무슨 윤락녀와 검찰총장의 결혼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리라는 문제는 되게 악의적이고 상대편에서 윤석열을 좀 폄하하기 위한 하나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아마 나왔을 거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나왔던 허위 의혹이나 그리고 학력 의혹 등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파장이 아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아마 민주당에게는 공세의 기회로, 그리고 자기 후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학력 의혹 문제를 통해서 아마 결집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마 전개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윤석열 후보 지지가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지율 차이가 좀 더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한 3% 내외에서 아마 그런 각축을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 교수사회에서 사자성구, 올해를 대표하는 그런 사자성구를 좀 발표했었는데, 고양이묘, 취서, 같을동, 처할처, 그래서 묘서동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고양이하고 쥐, 즉 도둑놈과 도둑을 잡을 어떤 그런 고양이가 함께 거처한다 라는 뜻으로 대장동 사건을 아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 묘서동처라는 말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민간 개발업자들의 부패와 부정들을 막아내야 될 주 임무를 하고 있는 성남시가 막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일 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성남시가 취할 입장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도둑놈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어떤 그 배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뼈아픈 성찰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교수사회에서 지적한 그 묘서 동처라는 부분은 우리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 지사를 아마 그 가리키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어떤 학력 의혹은 이번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악재로 아마 작용되는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아마 지금 걷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뭐 두 후보에 대한 그 주목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신경을 좀 안 쓰는데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나름대로 자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이과생으로서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 그리고 의사로서 코로나에 대한 뭐 대처 능력, 그리고 뭐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부정부패 없는 그런 무균질의 후보, 뭐 사실은 뭐 주목도에서 떨어지지만 후보라는 측면에 놓고 볼 때는 그 윤석열, 그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컨텐츠 능력들을 따지고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상황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인의 리스크가 그 속칭 뭐 김건희의 강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재명에게는 조국의 강, 그리고 문재인의 강, 대장동의 강을 앞에 놓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주목도 받진 않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지금 행보들은 그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 안철수였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지켜주는 그런 안철수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한 10% 정도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어떤 혁신과 어떤 그런 뭐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처럼 똑같이 또 국민 내전이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권 교체의 길은 보수와 중도가 협업하는 혹은 연합하는 그런 정권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혁신과 그런 연합의 길들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안철수에게 한 10% 정도의 지지를 줄 때 이런 길들이 아마 가리라고 보아지는 거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뭐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불행하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또 다른 그런 그 정부의 교대에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좀 암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의 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10% 지지를 국민들이 지켜주는 그런 대선 그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좋아질 거고, 정치도 개혁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간 동향이라 해서 그동안에 그 벌어졌던 그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그 유의미한 변화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